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많은 변호사분들이 제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지 않을까 싶은데, 안녕하세요, 신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시민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는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에게 유용하겠지만 또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될 거예요. 왜냐면 시민권을 영원히 신청하시지 않으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0년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83%가 올라서 기존의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오른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저희 부모님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640달러였어요. 그리고 또 이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이민법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시면 최소 500불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 500불이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그 모든 돈들을 세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많은 변호사분들이 제 영상에 싫어요를 누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여러분들의 지갑 안에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좀 세이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제 이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이제 시민권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데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좀 준비하셔야 할 준비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빠르고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영주권이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주권보다도 이제 영주권 앞면하고 뒷면에 사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핸드폰이 워낙 화질도 뛰어나고 디테일도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컴퓨터에 옮겨 놓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은 배우자의 영주권이에요. 이건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니까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결혼하신 이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의 영주권을 준비를 해두세요. 이 번호를 나중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게 결혼증명서예요. 영어로는 Marriage Certificate이라고 하죠. 이 결혼증명서는 한글로 된 원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해서 이제 원본, 그 다음에 번역본, 그러니까 사본 이거를 전부 다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말의 인포메이션 누락도 프로세스 하는데 딜레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고자 최대한 많은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죠. 이건 부부가 또 따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자, 네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것은 가족증명서입니다. 이것도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아까 결혼증명서와 같이 원본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공증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문서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난 5년 동안에 미국 외로 24시간 이상 여행을 간 적이 있으면 최대한 정확하게 출국 날짜와 입국 날짜를 적어 놓으시기 바래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시민권 신청하는 이 신청서 작성 중에 그걸 물어보는 항목이 나와요. 비행기를 타고 가신 분들은 여권에 이제 스탬프가 찍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그 날짜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컴퓨터를 켜시고 저와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컴퓨터가 준비가 되셨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시고 저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치란에 US Citizenship Online Application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여기 uscis.gov라고 된 링크가 있죠. 여기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이제 Form and 400 Applications for Naturalization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고요. 파일 온라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시면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 Create an Account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셔서 주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세요. 자, 이제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Enter your verification code라고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인증번호를 받는 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오고요. 이메일로 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넣으시고 Submit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다들 로그인을 하셨죠? 여기서부터는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역시 천천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래에 있는 Start Application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18살 이상이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했다 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충 나는 18살 이상이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3년 이상 거주했으며 결혼하였고 또 내 배우자 또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을 누가 도와주느냐 하고 묻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니까 No를 선택하시고 Nex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갖고 계신 영주권에 써 있는 것과 똑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No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질문은 다른 이름으로 법률적으로 개명을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인데요. 이름을 변경하실 분들은 Yes를 누르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No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No 그리고 Next. 이번 질문은 연락처에 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또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 부분에서 멈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해오시다 보면 여기 이제 School and Employment 탭에 도착을 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지난 5년 안에 어디에서 일을 했다거나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회사를 옮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 정보만 입력하면 됐어요. 근데 지난 5년 사이에 회사를 이직을 하셨거나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전부 다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Add 버튼을 누르시고요. Choose New School or Employment Type 이게 나오면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학교를 입력하실 거면 Add a School을 선택하시고요. 회사를 입력하실 거면 Add an Employer를 선택하세요. 자, What is the name of the employer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밑에 부분은 어떤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선택하는 드롭박스가 나와요. 여기에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회사 주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주소를 입력하시고 Save Entry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한 회사의 정보가 나오는데 다른 회사나 학교를 입력하실 거면 위에 보이는 Add Another 버튼을 누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회사 또는 학교의 정보 입력이 완료되시면 여기 있는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음 탭은 이제 미국 군대 복무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Yes or No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탭은 Selective Service에 관한 질문인데요. Selective Service는 미국 징집 대상자 명부 등록 의무에 관한 거예요. 미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니지만 유사시에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두려고 이걸 하는 건데요. 18살에서 26살까지의 남성에게만 해당되고요. 법률상 이 명부의 등록을 거부하면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대학생 학자 대출금을 못 받는다든지
연방정부 공무원에 채용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예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 선생님이 이걸 나눠줘서 작성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무튼 첫 번째 질문은 18살에서 26살 사이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이냐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명부에 등록을 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 두 질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아래 모두 yes를 선택하시고요. 그에 따라 나오는 추가 질문에 이 명부를 언제 등록했느냐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제 이 날짜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자,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또 다른 탭 하나를 여시고요. 검색창에 When is my selective service register date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가장 첫 줄에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링크가 열렸으면 첫 줄부터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I'm not a robot 앞에 있는 그 박스를 클릭하시고 밑에 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짜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이 화면은 나중에 또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샷으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세요. 스크린샷을 찍으실 줄 모르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깔끔하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컴퓨터로 옮겨 놓으세요. 이제 다시 어플리케이션 폼으로 넘어와서 등록 날짜와 Selective Service Number를 입력하시고 Next를 눌러주세요. 자, Next를 누르시면 지난 5년 안에 미국 외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최근 5년 안에 미국을 벗어나서 24시간 이상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으시면 최대한 정확한 출국 날짜와 입국 날짜를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질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yes를, 여행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no를 선택하시고 nex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yes를 누르면 추가 질문이 또 하나 나와요. 언제 출국했고 언제 다시 입국했는가, 그리고 어느 나라에 다녀왔는가 이렇게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nex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한 곳 이상 다녀오신 분들은 여기 Add Another Trip을 클릭하시고 똑같이 작업을 하신 후에 Nex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질문부터는 또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들이 나오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에 혼인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배우자의 영주권, 혼인증명서, 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택사항이 나와요. 싱글을 제외한 기혼, 이혼, 사별 또는 별거를 선택하시면 시민권 신청 마지막 부분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에서 혼인증명서와 가족증명서를 업로드해야 할 수가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 제가 또 따로 다루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자녀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yes를 누르시고 없으신 분들은 no를 누르세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ye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녀의 이름을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권에 찍힌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밑에는 그 자녀와 어떤 관계인가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부분에는 친자식이면 biological child, 재혼을 하셔서 얻은 자녀이면 stepchild, 입양을 하셨으면 adopted child라고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을 적으시면 다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next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자녀의 출생 국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옆에 드랍다운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바로 밑에는 지금 현재 그 자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지를 물어봐요. 만약 그 자녀가 잃어버렸다거나 사망했으면 첫 번째 박스를 체크하시고요. 그 자녀가 본인과 같이 살고 있다면 바로 밑에 두 번째 박스를 체크하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입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다음 질문은 그 아이의 영주권 번호를 물어보는데요. 아이가 영주권이 있으면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아이가 시민권이라서 또는 어떤 이유로든 영주권이 없으면 밑에 보이는 박스를 체크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고요. 만약에 또 다른 자녀가 있으시면 위에 Add Another 버튼을 누르셔서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다음부터는 또 별로 어렵지 않은 질문들이 나오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답하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세요. 계속해서 진행하시다가 여기 Evidence 탭으로 오시면 아래에 Required Evidence라는 탭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준비물들을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 Your Permanent Resident Card를 업로드하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영주권 앞뒷면 사진을 찍어 놓으신 걸 업로드하는 곳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Choose a File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찍어 놓으신 영주권의 앞면, 뒷면 사진을 선택하시고 저는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돼요. 자, 업로드가 되었죠? 그럼 이제 Next를 누릅니다. 다음에 물어보는 건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업로드 하시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선택,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업로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저는 지금 싱글에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에비던스를 넣으라는 창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 부분에 yes를 체크하셨던 분들은 결혼증명서와 가족증명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 하셨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Next 버튼을 눌러주세요. Next 버튼을 누르시면 Review Application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렇게 We found no alerts or warnings in your form 이라고 하면서 녹색으로 체크 마크가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청서가 뭐 에러나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거를 말해주기 때문에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모든 정보들이 나와요. 한번 쭉 천천히 살펴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다시 이 리뷰 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또 쭉 내려가시면 여기 Next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Applicant Statement이 있고요. 나는 이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체크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Nex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맨 밑에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이번에는 나는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다 읽었고 이해 동의한다 라고 말하는 박스를 체크하시고 추가적으로 밑에 서명을 하는 란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신 후에 Next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서 Next를 누르기가 조금 겁이 나는 게 이미 신청서를 넣어서 심의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또 신청서를 넣었다가 일이 복잡해지거나 그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Next를 누르시면 아마 페이먼트 타입으로 넘어가서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비용을 지불하시게 될 거예요. 카드나 페이팔로 페이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하신 방법으로 페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 신청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겁이 나서 이제 막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겠다 하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 나도 해볼만 하겠다 하시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도전하시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정말 이거는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시민권 신청이 다 끝나고 나면 하루에서 이틀 뒤 USCIS에서 이런 식의 이메일이 하나 올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인 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어카운트로 로그인을 하세요. 아까처럼 verification 코드를 넣으라고 나오면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그 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셨으면 제일 처음 보이실 내용이 아마 We scheduled your biometric appointment 이라는 걸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지문 등록 날짜가 잡혔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옆에 Documents 탭을 누르시면 처음에는 이 Appointment Scheduled라는 메시지가 안 보이실 거고 이 Receipt Notice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 이 Appointment Scheduled 이거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PDF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이 PDF 파일은 나중에 프린트를 하셔서 지문 등록하러 가실 때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지문 등록하러 가실 때 챙겨가야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영주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문서를 챙겨 가셔야 해요. 지문 등록 후 시민권 인터뷰 날짜까지는 짧게는 4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 USCIS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셔서 본인의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언제로 잡혔는지 틈틈이 확인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원래는 제가 이 시민권 신청하는 방법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걸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가 촬영을 하고 영상을 편집을 하느라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가 촬영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코멘트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의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